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회라고 그래야 돼요. 제 47대, 그죠? 제 47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이 됐습니다. 당선인 신분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당선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이 이제 민주당 쪽이 아닌 공화당 쪽의 정책으로 이제 형성이 돼서 진행이 다 되겠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거를 이렇게 해서도 설명을 드릴 걸 그랬나 봐요. 위에 QR코드 찾아오시는 방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 검색기, 종목 검색기 원하시는 분들 요 상단에 QR코드 있으니까 저 QR코드 찍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하는 거는 이제 카카오톡 기준에서 신청을 하셔야 최종 검색기 신청이 마무리가 돼요. 잘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증시도 좀 탄력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결국은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든가 그랬을 때 불확실성이 이제 노출되고 그랬을 때 금융시장이 조금 변동이 확장되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 확장 자체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격이 많이 발생돼 있죠. 상승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 부양책, 주식시장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내놓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의 이제 트럼프 당선인 47대 대통령 당선인이 일방향적으로 말도 안 되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뭐 시장 깨질 거야. 그건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셔서 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역대적으로 이제 최근 내 기준에 흐름이 이런 식으로 2016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 당선됐을 때에도 시장은 랠리가 나왔고요. 바이든 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의 과거도 경제 동향에 반하는 흐름이 나오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당선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조정이 깊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경기가 좋았을 때 당선되는 경우에는 그 랠리가 뭐 자기의 공가가 아니더라도 경기 동향에 맞게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거죠. 지금 금리가 23년도 7월에 마지막 인상을 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의 기준에서 시장은 폭등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이 조정받았다 그렇지는 않아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 요인은 있었지만은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표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깨지거나 휘청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지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조선주를 설정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이슈 범위의 종목군들이 있을까를 시장에서 찾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휘청되질 않는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준은 45대 미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을. 그래서 이제 해리슨 후보의 그 패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도 한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슨 후보의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알고 있는 유권자들의 기준에서는 그쪽이 더 쉬웠다라는 부분. 심지어는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선거 당일날 후보가 여전히 바이든 후보라고 생각을, 현 대통령이 후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다 떠나서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뭐 말도 안 되는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귀담지 마시고요. 귀담아도 그러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자 이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미국 전 세계 1등 나라의 1등 국민들이 뽑은 과반수를 훌쩍 넘긴, 또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이번에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서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뭐 정신병자다 이런 얘기 귀담지 마시라는 얘기가, 정책적으로 전혀 불확실성이 없으니 지금의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그것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업종군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제 얘기만 그냥 따라오세요. 제 얘기만.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의 정책 기준인데, 이제는 공화당 정책 위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 현 당선인이 뿌리부터 공화당이 아니에요. 뿌리부터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의 당원,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나올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오바마 후보나 그 당시에 이제 클린턴 후보 이런 진영들이 이제 좀 많이 버거웠었는지, 하여간에 뭐 공화당이 유리하다 이쪽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많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짧은 역사잖아요. 미국도 짧고 우리도 뭐 왕조 시대에서 이제 뭐 근대화되고 현대화된 게 짧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짧잖아요. 그래서 평생 영원하게 뭐 민주당은 이렇게 공화당은 이렇게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대표적으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닌 2차 전지, 2020년도 이후에 2차 전지가 아니죠. 전기차 보조금, 친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바뀐 거고, 공화당 쪽도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 이라크전, 걸프전을 하게 되면서 방산업체들에 대해서 무기 판매 활로를 열어주고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무기를 살 것을,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리가 샀고, 그리고 원유 작업을 장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트럼프 현 당선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전 24시간 이내에 종전시키겠다. 이스라엘 협의 잘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중동 불안 없애겠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이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정리해 놓은 자료, 어디서 퍼온 자료도 아니고, 이거를 누가 훔쳐다가 뭐 쓰려면 썼지. 그래서 이 자료는 작년 10월 말에 만들어 드린 거고, 이런 정책 위주로 진행이 돼 왔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이 또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기존에 이제 작년 그 자료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준에 대한, 또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건데, 현실적으로는요 이래요. 정책이 이제 일부 바뀔 수도 있는데다가 미국의 방산 업체들, 어차피 공화당 진영이니까 전쟁이 이제 뭐 휴전으로 돌려지든 뭐 타협이 되든, 미국의 방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 전쟁 이후에도 지원책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논리입니다. 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미국의 방산의 로켓 마틴이나 이런 쪽의 수혜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쪽에는 뚜렷하게 없어요, 사실은. 미국 방산주의인 거지. 그래서 낙수 효과를 일부 볼 수 있다라는 논리는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크라이나전이나 이런 게 종결됐을 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맹신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전의 기준에서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친환경적인 부분에 그 당시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LED 부분, 그린 정책 해서 이제 뭐 LED 부분을 정부가 급격히 육성을 했죠. 그렇게 해서 LED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픈 기억이 많아요. 어찌됐건 뭐 엄청난 업체가 생겼고, 정부 보조금도 많이 이제 LED 업체가 뭐 속된 편으로 빼먹기도 했었고, 또 시장에서 LED 업체 뭐 서울반도체, 또 당연히 삼성전기 이런 업체들의 뭐 슈팅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시가총액이 삼성 SDI보다 삼성전기가 월등히 높았었어요.
그 이슈, 그 슈팅, 그 범위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적인 테마주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 테마가 뭐가 있을까? 미국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가장 우선순위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조선이랑 항공우주 분야가 불거지긴 했지만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공화당 정부 때 시가총액 1위가 엑슨모빌이었어요. 원래는. 그죠?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준에서는 IT 쪽의 그 R&D 비용이나 이런 세제 혜택 부분을 축소하지는 않았어요. 축소하지 않고 전통 제조업체들 위주로 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게 진짜 부자들 개개인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게 아니고 법인세 감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준 때에 예전처럼 이제 뭐 방위산업업체라든가 엑슨모빌 같은 원유업체들 이런 쪽이 시가총액 뭐 1위, 2위로 다시 등극한 게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기준에서도 IT가 지속적인 시가총액 최상위에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준에서도 금리가 급격히 내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금리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유동성이 지금 형성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긴축을 원하지 않아요. 또 대통령 취임하고 돈을 뿌리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바이든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도 2조 달러를 뿌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 거를 한 템포 놓친 거죠. 21년도 금리 인상을 못한 거죠. 왜? 대통령이 돈을 뿌리는데 상하원이 다 의결해서 통과가 됐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다 통과가 됐는데 그 이전에 형성해놨던 금융당국이 이거 긴축해야 됩니다. 이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CPI, PPI가 지금 3%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뭐 CPI, PPI 왈가불가 논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뭐 CPI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앞을 뜯어먹는 소린 거고, 금리를 올려야 될 시점에 못 올렸던 21년 말과 22년 초에 3%대의 CPI, PPI가 8%, 10%를 넘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슈팅이었죠. 그만큼의 유동성 랠리. 거기서 이제 급격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을 줄였고, 안 그러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고 부익부 빈익빈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체력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체력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받아낼 수 있었던 흐름이 되죠. 그리고 이제 5.5라는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를 형성한 이후에 5.5%의 금리의 기준이 2023년 7월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장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슈팅이란 말이에요. 2023년 7월 이후에 시장은 슈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금리라고 해서 시장이 못 가는 게 아니라 고금리일 때 시장이 가는 겁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9년 6개월 만에. 시장이 빠져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 이해되시죠? 금리를 낮춰야 될 만큼 코로나19가 터지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일시적인 거지.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슈팅 나왔던 그 이후에 후폭풍에 대한 기준이고,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기준은 누가 끌고 갔어요? 미국의 기준에 IT가 다 끌고 간 거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IT가 끌고 왔습니다. 뭔 소리야? 삼성전자 무너졌는데. 그거는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에요. 조정이 굉장히 지금 과하게 깊고, 그거는 삼성전자의 실적하고 상관없이,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다고 풀 뜯어먹는 소리. 삼성전자 실적이 작년 10월 말 예상치가 영업이익 34조였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 38조 나옵니다. 내년 전망치 50조 넘기죠. 근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지금 피크아웃이고 실적이 악화돼서 작년 10월 말에 6만 6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깨져 있어요? 결국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거든요. 정치적인. 미국의 경우는 IT가 다 날아간 거고요. IT가 여전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오 쪽에 힘이 많이 실린 건데, 두 업종 다 뭐예요? 성장주죠. 이 성장주는 금리가 낮춰지기 전에는 무조건 슈팅입니다. 금리가 급격히 낮춰지기 전에는. 근데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해드린 건데,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금리를 지금 내릴까요?
안 내린다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고,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돈을 뿌려서 부양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돈을 뿌려야 되잖아. 당선인은 돈을 뿌리고 싶단 말이에요. 어느 정부에서든. 돈을 뿌리고 싶은데 돈을 뿌리면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긴축을 하는데 돈을 뿌려? 엇박자란 말이야. 그럼 돈을 뿌리려면 금리는 동결 내지는 인상입니다. 인하를 하더라도 거의 제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금리를 인하했지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언제 금리 인하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일 때 금리 인하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는 금리 인상 시기에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당선되고 한참 뒤에 2017년도, 18년도 넘어가면서 16년 11월에 당선이 되고 17년에 취임을 하고 17년 1년 지나고 18년 들어서 금리를 단계별로 올리고 있는 과정에 금리 내려. 파월 내가 선임했는데 내가 왜 말을 안 들어. 금리 내려. 왜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싶은 거죠. 돈을 뿌리고 싶은 거죠. 돈을 뿌려야 되는데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결국은 아글아글 써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렸던 거를 19년도에 내렸단 말이에요. 왜? 또 대선 치러야 되니까. 내렸는데 코로나19까지 터져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 제로 금리. 하여간에 이거 얘기하면 또 조선주 얘기 못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데, 결론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제한적으로 지금 멈춰두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장주로 갑니다. 지금 5% 수준, 뭐 4.75% 금리의 기준, 요 기준에서 자금을 빌려? 조달금리가 이거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달금리가 높은데 채권을 사?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최근 내에도 꼬맹이들 방송 나와서 헛소리 하는데, 난 참 그런 거 안 들어야 되는데, 얼떨결에 들으면 못 참는 거지. 저는요, 나스닥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채권금리가 너무 올라가. 이거 불편한데? 정신 나간 애 아니에요. 나스닥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야 돼. 무슨 얘기냐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져야 돼. 안전자산으로 돈이 안 가야 돼. 비트코인이 날아가잖아. 비트코인 날아가는데, 지금 8만 달러 넘겼잖아.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 채권을 사? 채권을 안 사고 위험자산을 사니까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긴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언급을 했던 간에. 이해되세요? 나스닥 지수주 성장주가 가는데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가는 거지.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양쪽을 거꾸로 얘기하는 애들 얘기를 듣고,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제가 저 녀석이 잘하네, 이러시면 안 돼. 도저히 모르시면은 방송 끄고 나서 제 방송 보실 때 그걸 따져보면 돼. 비트코인, 제약바이오, IT 성장주잖아요, 다. 그죠? 우리나라 IT는 저평가인 거고, 얘네들은 지금 다 성장주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지금 시가총액 참나, 실적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근데 결론은 이들의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금리 인하가 없어야 되고, 급격한 금리 인하가 없다, 그 정도로 경기가 긍정적이다, 부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성장주가 계속하는. 그래서 우선순위는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조선주를 하여간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20분을 여기서 다 소진을 한 건데, 이 내용을 알아야 조선주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지. 그냥 막연히 아이고 우리 트럼프 형님이, 우리 트럼프 할아버지가, 트럼프 아버님이 조선 얘기했다고 조선이 막 날아갈 것 같아?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우리는요, 조선주 갖고 있어. 이번에 샀어. 최근에 안 사다가, 몇 년을 안 사다가 이번에 샀어. 중간에 뭐 간헐적으로 한 번씩 샀던 건 뭐 대부분 다 손절이었고, 이번에 샀어. 갈 것 같아서. 응? 그러니까 이 IT는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고, 그들의 슈팅이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가장 그 기본적인 근거는 실적입니다. 저평가는 아닌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시가총액 1조 달러 넘긴 게 이날이에요. 작년 5월 25일 날. 24일 날 실적 발표하고 본장 25일 날 갭상승 26%. 이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여기가 1000조. 그리고 26% 갭상승에 30% 가까이 찍은 요 상태가 1조 달러 넘긴. 그리고 단 한 번도 갭을 메꾼 적이 없고, 이런 조정이 나올 때도 윤정도는 목표 주가 이 조정 가격 대비 50%를 잡아드렸어요. 50% 이상 오른다. 이때가 얼마? 440불이었고 650불까지 간다. 이때도 하락 장악형이 떴는데 이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알파벳 때문에 밀린 거고 이때는 메타 때문에 밀린 거예요.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100불을 얘기합니다. 이때 얼마였어요? 이때가 700불까지 내려온 거였어요. 그 다음의 기준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밀렸고 여기서 밀렸고, 그죠? 여기서 세 번째 밀린 거예요. 여기서 밀렸고 여기서 밀렸고 여기서 밀렸고. 근데 요 과정에서 이게 얼마까지 내려옵니까? 90불까지 내려. 90불. 140불 찍고 90불 내린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간 윤정도는 여전히 170불에서 200불을 잡아드려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명확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다. 실적 자체가, 아이고 이거 예정에 돼 있네. 10월달 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1월 14일이니까 뭐 맞네. 그래서 일단은 그 실적이 1달러 9센트, 이게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지금은 주당 순이익이 10센트에서 68센트까지 올라온 거예요. 기존으로 따지면 이제 10분의 1이니까 주식 분할이, 그래서 1달러 9센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10센트에서, 그러니까 뭐 대략 한 11센트에서 얼마? 68센트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때 얼마였다 그랬죠? 1조 달러였잖아. 이때 딱 찍은 게 1조 달러. 그러고 나서 최고점 찍은 게 140달러. 그러니까 140달러니까 그때 3조 5천억 달러 정도 했을 거예요. 3조 5천억 달러. 그게 3조 달러가 이탈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1조에서 3조면은 200% 오른 거잖아. 200% 올랐는데 얘는 실적은 어때요? 6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무너져서 전체 조달금리 부분에 대한 불편함, 성장주에 대한 불편함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죽는다. 경기가 둔화됐다는 것이 인식되고 경기 둔화 침체로 오면은 성장주는 죽는다. 그때 되면 죽는다. 지금은 얘가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시장의 조건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표가 좋고 조달금리가 높고 받아온 조달금리는 안전자산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어찌됐건 손실이 나든 말든 성장주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게 미국의 구조인 거고, 엔비디아의 입장은 사실상 MS사 입장에서도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오픈 AI 쪽의 성장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 클라우드 사업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축소시킬 이유가 없죠. 거기에 이제 알파벳, 아마존이, 알파벳은 올해 말까지 이제 진행하기로 한 부분은 진행을 하는데 확장은 안 하겠다고 했고, 아마존은 확장이고 메타도 확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익 범위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엔비디아가 가네 안 가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판단을.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트코인 발굴, 채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CPU. 그래서 비트코인 뒤에는 엔비디아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때 상승률이 이만큼이에요. 비트코인,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고,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 근데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올랐냐? 주가 더블 났냐? 아니면 뭐 200% 올랐냐? 이 기준의 퍼센테이지로는 CPU 잘 팔아서, 비트코인 영향으로 채굴, 고사양 CPU 잘 팔아서, 요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슈팅 범위, 그리고 요 고점 대비해서 요것뿐이 안 돼요. 뭐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GPU의 마진율이 어마어마하죠. CPU하고는 다르잖아. 이 당시에 CPU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뭐 어찌됐건 그 CPU 팔아갖고 올라온 요 시가총액은요,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도 없어요.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도 못 들어온 겁니다. 이 고점이. 근데 지금은요, 글로벌 시장 1위야. 1위를 할 정도로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슈팅 상승률은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여전히 IT다. 여전히. 뭐 규제를 한다.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오히려 긍정적인 규제를 줄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준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차트고 아까 보신 게 이제 수익률의 변동률에 대한 기준이고 요 기준에서 엔비디아의 기준은 명확히 말씀드려요. 금리를 급격히 내릴 만큼 경기가 둔화, 침체에 대한 흐름이 전체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IT가 이제 그때 성장주가 그때 죽는다. 그럼 비트코인 다 죽는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럼 당연히 기술주 성장주가 가는 거지.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오르는 순간 비트코인부터 나머지 다 죽는 거지. 하나 더 웃긴 얘기 또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안 웃기실 수 있어. 지금 제가 하는 농담을 알아듣는 사람은 증권사의 파생부서나 임직원분들이 아니지 임원급에서 파생부서나 이런 쪽에서나 일부 알아듣는 거지. 대학 교수님들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아까는 나스닥하고 비교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거. 숲인가요? 숲? 아프리카 TV? 그 초청해가지고 사람을 불러놓고 어디 꼬맹이 검증도 안 되네. 공중파에 잠깐 나오네. 그런 애 사회에 앉혀놓고 말 같지도 않은 질문들을 하고 토론을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하이닉스가 계속 날아갈 것 같다. 올해 4월 말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10만 원대 중반, 후반하고 있었을 거예요. 윤 정도는 하이닉스 연말까지 30만 원까지 좀 욕심을 내보겠다라는 설명을 했고 그 이유를 근거를 댔고 종목을 다 하나씩 갖고 오는데 거기에서 한 명은 그걸 갖고 온 거야. 미국의 채권을 사겠다 이거야. 미국의 채권, 안전자산을 사겠대. 왜? 금리를 내리니까 6월에 금리 내릴 거래. 왜? 나는 6월에 죽어도 금리 안 내릴 것 같은데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릴 것 같은데 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인데 어떻게 금리를 내려요? 못 내린단 말이야.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유동성을 줄 수가 없어. 지표가 너무 좋아서. 유동성 주는 순간 또 인플레이션 잡을 수가 없단 말이야. 6월에 못 내릴 것 같은데 어찌됐건 자기는 내린다. 뭐 서로의 의견이니까. 금리를 내릴 것 같아서 그러면 채권을 산다 이거야. 금리를 낮추면은 얘기했잖아요. 성장주들이 무너지는 거라고. 경기가 둔화되는 거니까. 금리를 낮추는 순간 뭐 조달 금리가 싸져? 싸지기는 개뿔. 바닥 금리가 아닌데 어떻게 싸져? 금리 내려봐야 5%대인데 5% 전후 뭐 이런 때. 결론은 금리를 내려서 채권을 산다. 아유 박수 쳐주면 돼. 금리 내릴 거라고 보면 채권 사는 게 맞아. 근데 하이닉스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하이닉스 비중을 늘렸고 삼성전자도 비중을 늘렸대. 그래 제가 이 꼬맹이 이거를 뭐 거기서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래 당신이 지금 채권을 사는 거는 해칭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냥 왕창 샀다며. 응? 근데 혹시라도 금리를 내리는 게 지표의 악화, 경기의 둔화, 경기의 침체 우려감일 수 있어서 이쪽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안전자산 채권을 산다는 얘기지. 대답을 못해. 그냥 뭐 윤정수가 얘기하니까 이게 옳은 말 같은데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덜거럭 소리만 난 거. 저는 그게 어디 가서 우스운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못 알아듣겠다. 그럼 당연히 못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으면 척척박사게. 윤정수 뭐 먹고 살아. 그러면 정리해드린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금리를 내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위험할 수 있구나. 응? 그거.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거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올리기 시작할 때, 이거는 배팅이구나. 그냥 슈팅 나오는구나. 이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더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답은 나온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방산이 간에 헛소리들 하는 거 다 무시하고 뭐 과거 데이터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아니잖아. 기존 정책 봐야 되고 앞으로의 정책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과거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하고 이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그리고 IT가 못 가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IT의 기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도 시가총액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금리 정책 부분을 여러분들 보도 자료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급격한 금리 인하는 더 이상 논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더라도 급격한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돈을 뿌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인기 관리해야지. 약속을 했잖아. 대선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경기 부양책 쓰겠다고. 경기가 좋은데도 부양책 쓰겠다는 거야. 왜? 소외되는 쪽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자금이 풀려지는데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서로 엇박자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성장주를 보셔야 된다. 그 성장주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도 제약바이오를 보실 수는 있는데 펀드멘탈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왜 갑자기 조선 나오고 항공우주 나오다가 왜 IT로 또 빠져서 넘어서 이렇게 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뭐 전화는 한 통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는 과정에 어이구 뭐 한국의 조선의 기술력이 끝내줘. 우리랑 많이 협업을 잘 합시다. 이 내용이 나온 거지. 응? 조선주 얘기하니까 조선주를 이렇게 가서. 두 번째 기준은 머스크 회장이 일론 머스크 회장이 테슬라의 CEO기도 하지만 테슬라 대표 기업이죠. 뭐 시가총액이 10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테슬라 CEO뿐만이 아닌 스페이스 X부터 해서 총 6개 업체인가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켓 사업 관련해서 규제 철폐해줘라 이거야. 뭐 깡패도 아니고 막 쓰고 난리 났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스페이스X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재 논란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논란에 대해서 안전성과 이런 부분들 안정성을 더 고려해야 하니까 나사가 아니라 민간 업체잖아요. 그 나사의 경우는 굉장한 안정성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데 나사의 규모하고 이쪽 규모는 다르잖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의 그 보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도 부여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 회장은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어쨌든 트럼프 그 선출인이 머스크 쪽에 뭐 보도자료 하나 보니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인가요? 총리인가? 거의 대통령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통화하면서 이번에 머스크를 바꿔줬대.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기사를 쓰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머스크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표하고 있고 대놓고 뭐 공개적으로.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야?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 좀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2차 전지 쪽의 그런 흐름 친환경적인 부분 그렇게는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다른 방법의 규제. 그리고 지금 IRA의 폐쇄 그 법안을 폐기하는 게 쉽냐라는 표현을 예전에 했어요. 작년 10월 말에. 통과된 법안은 폐기를 못하느냐? 아니라니까. 통과된 법안도 폐기가 되는데 윤정부가 그 얘기했다 박순혁이 같은 그 정신 나간 애들한테 뭐 직접 적격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뭐 인지도 있지는 않지만 걔네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상하원이 다 오케이 하면은 법안이 폐기가 돼요. 근데 지금의 현상은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지금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IRA가 사실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 호재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호재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하여간에 그쪽으로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뭐 그런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2차 전지든 전기차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저는 제가 볼 때는 하여간에 2차 전지는 V자형 패턴 없다. 다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LG엔솔과 LG화학과 삼성 SJ 정도 실질적인 배터리 3사 정도만 보시는 게 옳다. 거기까지 끝.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조선과 여기서 얘기하는
우주 항공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 범위이니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지속되느냐의 여부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좌지우지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호의적인 기조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회담한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선거 기간에서도 나는 김정은이 내가 직접 불러올 수 있어. 불러다가 다독여서 할 수 있어. 이런 뉘앙스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데, 예전에 개성공단 관련주들 2018년도에 어때요? 걔네들은 단 한 종목도 못 갔어요. 그럼 2018년도에 뭐가 갔어요? 뜬금없이 철도 관련주가 갔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날아간 거야. 우리는 그 수익 다 잡아먹고 아까 알테오젠 설명드린 것처럼 욕을 하면서 그 수익을 다 먹었어요. 그래야만 맨 마지막 자락에 매도 사인을 낼 때 따라오신단 말이야. 이번에 과연 다시 철도주가 될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다를 수 있지.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의 기준이었고 유엔의 승인도 안 받고 무슨 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슈팅이 나온 건데, 이번에는 뭐 어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개성공단 관련주, 철도 관련주, 그 당시 기준으로 러시아까지 쭉 철도를 논단하는, 이번에 불거지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테마성의 기준의 흐름들을 가져갈 겁니다. 전일 제가 생일을 사실 음력을 세는데 11월 9일이 생일이란 말이에요. 701109.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동창을 거의 한 15년, 20년 만에 각각 한 명씩 해서 셋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통신사 지금 거의 임원급으로 있는데 주식을 아름아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조선주를 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한 내용은 내가 볼 때는 조선주의 슈팅은 빠르면 25년, 뭐 당장 25년 다음 해죠. 그리고 멀리 보면 이제 27년 정도를 본다. 별게 없다. 별게 없는 거는 어차피 조선주니까 조선주 해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 드리는 거는 어디서 듣기 힘든 내용이 될 거예요. 조만간에 조선주가 조금 더 움직이면은 2004년도에 만들어놨던 조선주 자료들을 오픈해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조선주 조선업항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맨 처음에, 지금 현재도 그렇고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쪽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조선의 기술력은, 조선의 꽃은 뭡니까? 크루즈 선박입니다. 조선의 꽃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리고 그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크루즈 선박입니다. 그 크루즈 선박을 우리나라는 단 한쪽도 건조를 못했습니다. 일본은 아마 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형 크루즈 선박은 삼성중공업에서 두 번의 수주, 수년에 걸쳐서 딱 두 번 수주를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두 번 수주를 했는데 둘 다 결국은 건조를 못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유럽이 만듭니다. 아시겠지만 바이킹, 잘 아시잖아요. 바이킹. 우리나라도 뭐 이순신 장군이 계셨지만은 어쨌든 그 선박은 유럽이었어요. 유럽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선박 건조할 때의 노동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일본으로 온 겁니다. 그 일본으로 왔던 게 다시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크루즈 선박은 여전히 이제 그 유럽하고 아마 일본이 좀 만들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박의 최강국이다라고 논하기 시작한 거는 2005년도 선복 과잉일 때인데, 전 세계의 배가 이제 넘쳐서 어마어마하게 배가 많아졌을 때 기준인데, 그 이제 2002년부터 물동량이 증가해요. 중국 때문에. 그리고 2003년도에 드디어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70년도에 선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70년대. 그 70년 초반에 만들던 선박을, 그러니까 70년도에 유럽이나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그 선박을 찍어냈는데, 수명이 보통 25년에서 30년인데 벌써 다 해체를 했어야 되는데 경기가 제한 쪽이다 보니까 미국같이 선진국은 노후된 선박은 정박을 못하게 해요. 아예 못하게 합니다. 아예. 잘못해서 살짝 긁혀갖고 탱크 터져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노후된 선박은 후진국들의 선박을 대고 그리고 최신 선박만 되는데 발주가 별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한 자릿수 성장을 계속 하다가 두 자릿수 성장이다라고 중국 자체가 발표를 하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예요. 그때부터 물동량이 증가하는데 현실적으로 터진 게 2002년 4분기부터. 그래서 해운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요. 그리고 23년부터 조선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저가 물량 때문에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이제 막 바닥에서부터 적자인데도 막 올라가. 수주를 계속 받아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 노후된 선박이 이제 다 해체가 돼가는 과정, 그리고 신규 선박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과정.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해운주들, 대한해운 뭐 이런 애들한테 외국계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와서 대주주로 막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조선주가 이때 이제 수주를 받아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VLCC급, VLCC라고 표현을 하는데 후판이 2장이나 들어가는 초대형 유조선. 그래서 유조선의 세계 1위입니다. 유조선을 우리가 다 장악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그 후판 2장 들어갈 정도로 철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굴지에 포스코가 있었고, 포스코 같은 경우 철강업체 이런 쪽은 정부가 지원을 하죠. 그래서 막 정부끼리 소송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유리한 조건. 두 번째 기준은 컨테이너선의 기준이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을 꽉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진중공업이 일부. 그리고 그때 터져 나온 것이 사실은 LNG 선박입니다. 뭐 유조선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LNG 선박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가 받아와요. 그게 금액 기준으로, 톤수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재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금액 기준으로 고마진 선박, LNG 선박을 많이 받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1위다 이렇게 주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2000년 초중반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벌크선이나 그냥 곡물 때려 싣고 석탄 때려 싣고 이런 벌크선을 만드는 거는 마진율이 없잖아요. 그건 전부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중국이 톤수 기준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금액이냐 톤수냐 이런 게 또 차이가 나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단계별로의 기준을 계속 뛰어넘게 되고 도크를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도크 하나 가지고 선박 수리하는 업체였어요. 중형선 선박.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2000년 이제 그 3년 뭐 4년 이럴 때 도크를 하나 더 놓게 되고 PC 선박. PC 선박이라 가지고 뭐 컴퓨터 실는 선박이 아니라 에카중진류인가 뭐 단어를 저도 까먹었는데 에카가스인가 그거를 하여간에 만드는 2개의 도크 가지고 그게 이제 중형 PC선 세계 1위로 올라선 거예요. 중형 PC선 기준으로 현대미포조선이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업회,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 뭐라고요? 후판 2장이나 들어가는 유조선,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 VLCC급 유조선 세계 1위가 현대중공업이다. 근데 지금 조선주 지금 뭐 그거 발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유조선 발주하겠다는 거 그거 아니잖아. LNG 선박 발주하겠다는 거야? 친환경 아닌데 얘네는? 그거 아니잖아. 결국은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군용 선박을 그럼 발주하겠다는 거야? 아니라니까. 군용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쪽, 그리고 일부에 뭐 발주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유럽, 일본, 한국이 있어. 우리나라 쪽하고 관계를 좀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럽은 이제는 아예 그냥 크루즈 선박만 만들고 일본도 거의 그런 쪽으로 가 있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기술력이 안 되고 또 견제를 위한 선박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엄청난 내용이 될 수 있느냐?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은 이게 2가지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이따 이제 한번 교육을 해드릴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우주 항공 분야,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비중이 높냐? 아니야, 없어.
제한 쪽에. 조선의 기준에 그래서 군함 관련된 또 선박 수리 관련된 그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냐? 없어.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근데 외가요? 외곽에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메이저들도 명분이 없는데 종목을 막 살 수 있어요? 아니 삼성전자가 좋은지 알아. 근데 윤정도는 정정불안이라는 단어를 편하게 써. 근데 펀드 매니저들 또 애널리스트 분들, 애널리스트 센터장님들이 나와서 삼성전자 왜 못 가요? 그러는데 현재 정부가 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어요. 금융당국은 절대 공매도 금지 안 한다고 그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는 MBN을 상대로 니네 왜 쓸데없이 거짓말해? 그러면 안 돼. 라고 굉장히 강력한 보도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평일날도 아닌 일요일날 갑자기 금융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 원장님하고 두 분이 다 나오셔가지고 공매도 금지합니다. 이따구로 정책이 나오니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전 세계 유일한 공매도 금지 국가란 말이에요. 선진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은 못하잖아.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라. 응? 결론적으로 이런 그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슈팅이 나오는 부분은 명분이 있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통과했어. 우리 조선 좀 뭐 좋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계든 국내 기관이든 액티브 쪽 인덱스가 아닌 액티브 쪽에서 자금 유입된 부분들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 기준에 오늘은 이제 조선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조선주의 기준에서 지금 슈팅이 나온 게 사실은 하나오션이 슈팅이 나왔고요. HD 현대중공업이 슈팅이 나왔고요. 삼성중공업이 슈팅이 나왔죠. 그렇잖아요. 굉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용 부분은 이제 좀 제한적인데 수급이 들어온 슈팅이에요. 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저평가입니까? PBR이 1.98배, PER이 20.95배. 하나오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하나오션. 여러분들이 당장 트럼프 수혜주가 뭐야 하고 뭐 여기저기서 그냥 마케팅 하려고 회원가입하였어요 하려고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려고 윤정도도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밤새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피곤한데 그거 하려고 뭐 트럼프 수혜주 삼선 뭐 헛소리들 하잖아. 근데 결국 엉뚱한 데서 나왔죠. 뭐가 엉뚱해요. 방산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신고가인데 걔는 방산주라고 한 게 아니잖아 이번에는. 항공우주 분야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 들어와서 간 거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면은 악재라며 또 그래갖고 한번 두들겨 맞은 적도 있었잖아. 얘가 지금 하나오션이 3억 600만 주예요. 3억 600만 주. 대주주 지분이 76%가 될 거예요. 외국인이 18%입니다. 2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대주주 76% 외국인 18%면 얼마예요? 94, 95%란 말이에요. 94, 95. 94, 95. 응? 유통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유통 물량이 없는데 어찌됐건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와 줬다. 수급이. 소폭. 들어온 게 언제? 11월 7일 이슈 불거진 날 하루 그 다음날 매도가 아닌 추가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 근데 3억 주인데 1%도 안 들어왔어요.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뭐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응? 결론적으로 지분은 그 국민연금도 뭐 5%대 갖고 있고 우리자주도 5%가 있고 그건 뭐 나올 물량들은 아니죠. 근데 이제 한국산업은행이 19%, 20%에 달하는 물량 갖고 있어요. 그거는 오버행 이슈입니다, 사실은. 근데 당장 나오진 않아, 그거는.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뭐 복잡한 그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얘는 뭐예요? 얘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상황에서 더 높게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그룹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실적이 좋은 업체라서. 근데 하나그룹도 지금은 이제 뭐 말 안 나오게 조용조용 잘 하고 있지만
어? 두산그룹 같은 경우 완전히 국민을 무슨 뭐 개돼지로 하나 진짜 막말로. 아우 그 얘기도 하면 기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오너이신 분들이 지금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진짜 주주를 위해서 제대로 하셔야 돼. 대주주를 위한 정책을 쓰면 안 되거든. 근데 하여간에 하나솔루션이 그 좋은 실적을 경영권 승계 작업할 때에 세금들 내고 지분 많이 형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솔루션 돈 가지고 그 엄청난 수익을 내는 돈 가지고 그걸 전부 태양광에 때려 박았잖아. 대주주는 입 찢어지지. 그렇게 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하니까 소액주주들은 뭐냐고. 돈 그렇게 잘 버니까 하나솔루션을 샀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태양광에 다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뭐 좋아지지 않았냐? 우리는 세 가지의 매매를 합니다. 주식 매매의 기준은 배당의 이익, 명예의 이익, 매매의 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매의 이익을 가지고 가죠. 우리가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을 좋아했는데 하나그룹이 완전히 지배구조를 바꾸고 사업구조를 바꾸면서 두 개로 완전히 쪼갭니다. 하나는 하나솔루션, 하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주사 성격 기준도 설정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건데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얼마? 참, 헐값에 가져오죠. 2조에 인수를 합니다. 2조에 인수하는데 그건 더 대박인 게 뭐냐면 2조에 인수한다는 거는 산업은행의 지분을 55%의 이 지분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온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매각이라는 게 산업은행 공적 자금 들어간 거를 그 지분을 전환했잖아. 전환한 거를 돈 주고 사와서 내가 대주주는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예란 말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은 거지. 산업은행아 돈 벌어서 갚을게. 그럼 윤종도 줘. 내가 돈 벌어서 갚을게. 윤종도 줘. 아, 내가 2조는 없구나. 그래서 그 2조를 대우조선해양에 증자를 한 거기 때문에 2조가 대우조선해양에 꽂혀 있어요.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의 하나오션의 대주주는 누구? 하나잖아. 하나그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럼 나는 2조를 넣어서 내 자회사, 내 뭐 자회사라기보다 하나오션, 내 회사잖아. 내 회사에 그 2조 그대로 있어. KDB 산업은행은 이 주식만 희석이 된 거야. 희석이 되고, 야, 돈 벌어서 갚을게요. 그럼 왜 그런 딜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수출입은행,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다들 뭐가 있냐면, 공적자금을 통해서 이제 뭐, 시비 마련한 거 인수해주고 자금 투입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일반 시중은행은 아니다 할지라도 국제법상 금융사들에 대한 BIS나 이런 걸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맞추는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이걸 메꿔줘야 돼. 메꿔야 돼. 근데 얘는 누구 갖고 있냐? 카이. 이게 누구야? 한국항공우주죠.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지분을 하나오션이 뜰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2조를 내서 대우조선해양 10조짜리 지금 기준에 11조짜리 날로 먹은 거고 한국항공우주까지 먹은 거야. 이건 윤정도 주장이 아니라 이건 다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나 하나그룹은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까 코멘트를 잘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잡아먹었잖아. 한진칼 그때 난리가 나 있을 때. 아이고, 하여간에 뭐 그런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어찌됐든 이런 구조의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사실 하나오션이 가볍게 움직일까요? 알테오젠이 가볍게 움직일까요? 또 HLB가 가볍게 움직일까요? HD 현대중공업이 가볍게 움직일까요? 대주주 지분이 낮은 애들이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2차 전지 이런 쪽의 애들이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집어 들어 올렸는데 대주주가 물량 까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진 않아요. 또 하나오션을 잘 머리를 굴려봐야 돼 우리가. 하나오션이든 HD 현대중공업이든 또 하나 시스템이든
얘네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을까? 조선주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는 있을까? 그건 나온다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비이성적으로 알테오젠처럼 누군가 들어오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대주주는 지분이 25%뿐이 안 되는데 근데 외국계에서 막 때려 사고 시가총액이 올라가니까 인덱스가 또 사고 20.48이에요. 대주 지분이 알테오젠은 20.48. 근데 그쪽의 기준하고 다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95%가 대주주와 외국인입니다. 95%가. 그럼 기간 지분 빼고 나면 없잖아, 유통 물량이. 응? 근데 그게 누가 어설픈 애들이 시가총액 3위짜리를 막 4위짜리를 막 어설프게 막 들어올려? 알량한 내 거 뭐 몇천억 가지고 들어올리다가 외국인들이 이거 웬 떡이 하고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못 건든단 말이에요. 비이성적으로는 안 움직여. 근데 이번에 1.5% 들어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5% 들어오고 시가총액 4위가 50% 오른 거야.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매매를 못해. 왜 거래대금도 안 나와. 이거 오늘은 올랐는데 내일 돼서 누군가가 외국에서 때려버리면 이건 속수무책이야. 뭐 그럴 리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 시스템 빼놓죠. 어차피 조선주만 얘기하니까 뭐 삼성중공업 이런 쪽의 기준이 뭐 품절주라고 해서 무조건 막 슈팅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모멘텀이 있으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만 본다. 이해되세요? 주력주로서 비중을 넣어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9일날 친구를 15년 만에 만났는데 통신사 임원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뭐 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또 조심스럽게 뭐 주식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친구가 이제 중개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중장기는 뭐 2025년, 27년, 30년까지도 갖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는. 몰빵도 아니고. 그건 상관없다. 또 단타는 단타대로 치겠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력주를 넣으면서 얘를 뭐 연말이나 뭐 내년 뭐 1, 4분기 이렇게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조선업황 끝내줘요 하면서 가는 거는 좀 더 검증을 해보자는 거예요. 좀 더 검증을 해보자. 그래서 시가총액 10조짜리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뭐 내후년 해서 26년도 보니까 이제 1조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땡큐한데 조선주의 실질적인 평균 PER의 경우는 업황이 좋아졌을 때 경우는 대략적으로 5배에서 7배 정도 움직여요. 응? 지금은 굉장히 높은 거지. 하여간에 그래서 하나오션의 기준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저평가가 아니다. 조선주의 기준에.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범위에 있어서는 모멘텀이라고 그랬죠. 호재냐 악재냐 인식할 수 있는 모멘텀. 그 모멘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발 모멘텀이 불거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메이저가 인정해 주냐. 윤정두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봐. 메이저가 까버리면 죽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수급을 봐야 된다. 실적 부분은 지금 나오는 게 DS 투자증권 쪽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응? 대부분. 조금 아쉽다 실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IT부터 전부 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무조건 제가 판단할 땐 간다. 금리는 급격한 인하는 없다. 그럼 성장주가 갈 거다. 그럼 지수가 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업종은 다 갈 거다. 근데 조선주를 매매하면서 바이오처럼의 슈팅이 나오라. 이거는 좀 제한적이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슈팅이 커서 들여다보긴 하지만. 그러면 실질 조선주가 슈팅이 나오려면 언제다? 선복 과잉이 나오는 시점. 지금 현재 기준은 2005년도에 선복 과잉이었어요. 그럼 기술력이 좋아서 최소 뭐 25, 30년 써야 되는데 그냥 뭐 적당히 쓰고 뭐 해체하겠다. 노후 선박은 다른 데로 돌리겠다. 그럼 그래도 20년, 25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을 얘기한 거예요. 그 노후된 선박이 해체되고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급격히 실적이 바뀌죠. 적자에서 24년도에 흑자로 또 25, 26년에 1조 정도로 예상. 이건 경기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가 유지되고 긍정적인데 선박이 노후가 돼서 2005년도 선박과잉 그때 많이 찍은 선박이 20년 됐으니까 그게 해체되고 돌려진다면 그게
각종 업황의 사상체대치 실적의 기준이 돼서 그게 실질적인 주도주로서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게 현대중공업의 슈팅이 얼마? 33배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300% 오를 때 현대중공업이 3,300% 올랐어요. 실적을 바탕으로. 조선주 다 갔죠. 삼성중공업도.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 이제 대선 앞두고 비이성적인 슈팅까지 있었고, 삼성중공업도 거의 뭐 20배 이상 올랐죠. 5년 동안. 그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을 욕심을 내시는 거는 실적 좋아졌다는데요. 근데 저평가 아니라고. 그래서 욕심을 내시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제가 판단할 때는 25년 이후 26년, 27년.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올 때. 지금의 기준은요. 이럴 때. 상승률 상위 7위? 시가총액 10조를 넘기면서? 그러면 거래가 터져야 돼, 안 터져야 돼? 터져야 되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목요일 날 몇 위? 1위. 장중 27%가 올랐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17%가 오르고, 응? 현대중공업이 18조. 근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18조인데 하나오션보다 거래대금이 안 나와. 하나오션보다. 그죠? HD 현대중공업이 2,400억 나왔단 말이야. 알테오제는요? 1조 1,700억이 나왔어. 손바뀜이 무지 나왔지. 그럼 그 손바뀜 속에서 받아간 쪽은 또 들어올려야 되겠지. 하나오션 어찌됐건 얘도 10조짜리잖아. 11조. 알테오젠네 그러면은 뭐 절반이라고 치더라도 그럼 6천억 이상 나와야지. 4천억이나 6천억. 안 돼. 더 나와야 돼. 거래가 더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응? 그래서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샀어요.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때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조선주는 금요일날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 월요일날 들여다보자. 그래 놓고도 저도 샀어. 현대중공업 목요일날 놓칠 순 없으니 추가 슈팅 한번 나오는 것도 기대해보고 보자. 그 다음에 하나오션 월요일날 슈팅 나온다 보고 금요일날 기준에 수급이 매도 프로그램 쪽에 매도 우위에서 전환이 돼 있다. 하나오션도 보자. 그리고 다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응? 검색계 저렇게 뜨잖아. 그럼 검색계 뜨면은 7.37에서 26%까지 가는데 얘가 29,850원에 떠? 아니야. 28,350원, 29,350원 여기서 뜬 거예요. 고점이 얼마? 금요일날 38,750원. 시가총액 11조까지 올라간 종목 들어가서 한 방에 15% 20% 수익 낸 거야. 응? 이게 목요일이에요. 금요일날 한 템포 더 뛰었잖아. 이게 목요일이라고. 안 부러워요? 왜 검색기를 안 갖고 가? 제가 목요일날 방송 나갈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와, 저 파리 한 마리 진짜 왕팔인데 들어온 지 지금 2시간 넘었어. 창문을 닫고 있으니까 얘가 어디론가 들어왔다가 쟤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얘도. 아, 신경 무지 쓰이네.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거래가 없는데 지들이 어디서 이거를 대박 나셨죠? 여기서 하셨죠? 왜 뻥을 치냐고.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오는 애들. 뻥치고 대박 났으니까 대박도 내시려면 나한테 가입하세요. 그런 뻥치잖아요. 믿지 말란 얘기야. 응? 주간 단위의 거래를 슈팅했는데 이 거래가 장학형이에요. 그러면 아까 29,000원에 떴잖아요. 28,000원, 29,000원에. 3만원에는 장학형에서 살 수 있었어야 돼. 여기서 월봉, 주봉 다. 캔들이 우스워? 아이고. 만약에 얘가 못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야? 못 움직이면. 무슨 얘기냐면은 월요일날 거래가 급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 때문에. 우리 산 거 다 손절해야 돼 그러면은. 응? 그러고 나서 거래 터진 날을 보는 거야. 거래 터진 날. 응? 지금 이제 아깝게 목요일이고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거래가 터졌잖아요, 지금 추가적으로. 응? 이 거래가 계속 터져야 된다고. 이게 터질 수 있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DS 단속 보시면, 자, DS 단속입니다. 거래가 일정 범위 터져 있잖아요. 아, 여긴 거래가 별로 안 터졌는데 고점이 나왔네. 거래 대금 보시면은, 나쁘지 않단 말이야. 거래 대금 보시면 3천억이면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7,500억짜리야. 그것도 슈팅 나와서 7,500억. 단기간에 20거래일 저점이 64,000원인데 단기간에 더블이 나서 7,500억이야. 그럼 얘는 얼마? 4천억도 안 되는 애였잖아요. 4천억도 안 되는 애가 매번 이렇게 3천억씩 계속 터뜨릴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어? 야, 이거 뭐 하루에 3천원씩 계속 터져. 대주주한테 돈 빌려다가, 아니, 주식 빌려다가 뺑뺑이 돌리나? 어? 시가총액이 4천억일 때에도 3천억씩 터졌잖아. 대주주한테 물량 빌려가지고 뺑뺑이 돌려서 다시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거래를 수반하기 어렵단 말이야. 11조짜리에, 11조짜리에, 어? 11조짜리에 거래대금 5천억? 이게 계속 터질 수 있냐? 1조도 터질 수 있죠. 그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단, 말하면서 저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얘기했잖아. 대주주가 76.59고, 외국인이 18.2예요. 중복 지분이 없어요. 95%가 대주주와 외국인. 거기에 기관들 지분. 유통 물량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제한적으로 형성되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한적이라는 게 1,000억 터지고 간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는 이런 경우 HD 현대일렉트릭 상상을 초월하는 누적 매수가 돼 있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경우도 얘는 거래가 시가총액 10조가 넘었는데 계속 슈팅은 나오는데 거래대금 많은 날이 뭐 6천억, 7천억 분이 안 터졌어. 그리고 뭐 2천억, 3천억에서 그냥 계속 가. 2천억, 3천억에서. 얘도 유통 물량이 없거든.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거든, 얘도. 수급이, 매집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이 실적이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실적이 계속 누적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수직이 나오면서의 흐름. 그런 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점을 지금 맴돌고 있죠. 여기서 거래 터져야만 슝슝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럼 하나오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오션 또 조선주 다 묶어서 봅니다. 하나오션 지금의 이 거래 대금 가지고는 안 돼. 무슨 얘기냐면 가능성 굉장히 높아. 뭐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근데 그 슈팅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슈팅이다. 펀더멘탈에 대한 기준은 아니다. 그리고 얘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이 다 가야 돼.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월 초잖아.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얘네들 고점 찍을 때 이 양봉의 크기, 이 크기만큼 얘가 형성됐죠. 아이고 이번 달은 더 이상 가기가 힘들 수 있겠구나. 아니지. 거래대금이 어때요? 얘네들 이때 터진 것보다 더 월등하잖아요. 기껏 해봐야 이게 한 달 동안 1조 터진 거 한 달. 알테오제는 하루에 지금 얼마? 1조 1,700억. 유한양행은 얘랑 지금 비슷했던 그 시가총액 10조 미만일 때 유한양행은 10조 미만일 때 하루에 2조 5천억 2조가 터졌어요. 2조 5천억 2조. 응? 근데 얘는 아무리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어도 한 달에 1조야. 그럼 이게 더 터질 수 있어 없어 지금? 터져진다면 이 양봉의 크기보다 더 큰 양봉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 봐야 이 양봉의 크기가 지금 굉장히 뭐 11월 달 많이 움직이긴 했네. 45%입니다. 45%. 근데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유입되어 준다면 그럼 땡큐한 거지. 유통 물량이 얼마? 95%가 외국인과 대주주인데 1.5% 들어오고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얼마 움직였다? 1.5% 들어오고 50%. 얘는 지금 0.8%입니다. 0.7% 들어왔어요. 0.7%.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0.7% 들어와 있는데 외국계가 18% 들어와 있어요. 지분 신고하는 외국계는 없습니다. 5% 갖고 있는 외국계 없어. 18% 갖고 있는 애들 중에 한 군데가 하루에 뭐 100만 주를 때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 할아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지분 갖고 있는 쪽 한쪽이 100만 주를 때려버리면 그래봐야 0.3%인데 응? 삼성전자 골드만삭스가 7천만 주 1.1% 팔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35% 빠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자, 결론. 우리는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위험고지도 해드리고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설명도 드렸어요. 오늘 이게 다 이해가 돼서요? 안 되죠. 결론은 자, 공부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유튜브에 하나 오션 일단은 7일날 장중에 교육해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7일날 장중에. 오버슈팅 나온 이후에 거기서 꺾이면 차익 실현하자. 금요일날 봐도 되고 월요일날 봐도 된다.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유입돼야 돼요. 수급 없이 거래만 터져가지고는 못 움직입니다. 저 유통 물량도 없는 수급에 추가적인 매수가 간헐적으로 더 들어오고 거래가 빵빵해지면 그러니까 그 빵빵해지는 거는 알테오전처럼 한 방에 1조를 가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 얼마? 지금 현재 터트리는 거래 대금은 형성해야 된다. 그게 시가총액 11조니까 무리수가 없다. DS 단석이나 카페24나 이런 애들처럼 1조 미만짜리 애들의 3천억 터져라 5천억 터져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야?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보시고 지금 교육해드리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다 쿠팡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100만원, 110만원 쿠팡에서 다 판매되고 있으니까 판매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돈 내고 사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나 가입할 테니까 나 이런 수익 좀 잡아내주세요. 야 검색기도 대박이네. 목요일날은 하나 오션, 금요일날은 알테오젠,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의 슈팅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장이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검색계는 지금 5종목 딱 떠 있잖아요. 2,400개에서 5종목. 여기서만 옥석 가리기 잘해도 응? 그래서 남들은 그 수익 범위를 잡아내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눈 안 나. 나는 행복해요. 기준거래량의 설정 범위 금요일장의 공략주의 기준에서는 설정 안 해드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1,500억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얘가 주식수가 3억 주란 말이야. 가격은요? 3만 원이었잖아요. 슈팅 나오기 전에 3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27,000원대 뭐 이렇게. 27,800원이 6일날 종가입니다. 그때 거래량은 100만 주뿐이 안 돼. 100만 주 해봐야 그러면은 얼마? 2억 7천 분이 거래가 안 된 거예요. 2억 7천인데 지들이 무슨 매집을 해. 누구 방송 나오는 애들이 지들이 매집했다잖아. 거래량 50만 주뿐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50만 주면 2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50만 주 100만 주면은 300억인 거고 그죠? 270억인 거고 50만 주면은 150억인데 어떻게 매집을 해 지들이. 응? 그런 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그럼 500만 주 터지고 양복이면 되잖아요. 시가총액 10조 넘긴 종목에 500만 주 1,500억이면 좀 작지 않나요? 대신에 유통 물량이 없잖아. 응? HLB처럼 대주주 지분 10%?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었다라고 한다면 첫날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기준 거래량이 500만 주면 어떻게 돼요? 9시 10분, 9시 반, 10시 10%씩. 응? 그죠? 10%, 20%, 30% 무슨 얘기냐면 50만 주 터지고 양봉, 100만 주 터지고 양봉,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장 끝났을 때 500만 주 터지고 양봉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결론은 딱 보시면 개장 초에 그렇게까지 슈팅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확 치고 갔는데 벌써 이미 35만 주, 35만 주면 그럼 350만 주뿐이 안 되네. 그래도 벌써 이미 최근 내 거래량 다 터뜨린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색계는 얼마에 떴어요? 29,350원.
실질적으로는요, 28,350원이면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실질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에 29,350원부터 여기서 슈팅에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이게 얼마까지 가요? 27%. 거래가 1,300만 주까지 터졌기 때문에 27%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대의 경우에는 얼마? 1,300만 주가 아니라 다시 신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최소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를 보는 거예요. 최소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 근데 8일날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날 일단은 더 터졌어요. 1,600만 주. 그래서 시가가 5.91인데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이 시초가 대비 14%까지 올라왔으니까 시초가 대비 거의 10%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럼 얘는 언제 살 수 있었어요? 금요일날? 만약에 우리가 그 얘를 설정을 해드렸다면 1200만 주 뭐 이렇게 잡아드렸을 거 아니에요. 혹은 1000만 주 혹은 1500만 주 터져야 신고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응? 근데 결국은 얼마 터져요? 1600만 주 터졌단 말이야. 6천억. 꼬리가 달려서 아쉽지만 6천억. 그러면 시초가에서 음봉 떨어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돌릴 때 요자락이 매수. 우리는요 샀다니까. 우리는 샀다고. 위에서도 샀어요. 위에서도 양봉이니까 슈팅이니까. 야 이거 봐라 슈팅이네. 프로그램도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네. 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된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매매는 시스템 매매, 개인들이 하는 건 시스템 매매고, 이건 금융당국에 이제 신고를 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바스켓 매매뿐만 아니라 액티브 쪽에서의 매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된 겁니다. 개장 초에 매도했어요. 개장 초에. 그러다가 매수 44만 주 때까지의 매수. 그렇게 돼서 돌릴 때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고 우리는 HD 현대 중공업도 편입 기준을 잡고 매도했어요, 매수했어요, 매도했죠. 이거는 대부분이 외국계로 잡힙니다. 대부분이. 극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이 외국계로 잡혀요. 프로그램에 액티브 쪽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선주 기준에 이제 하나 오션을 설명드린 거고 HD 현대중공업도 똑같이 보는데 HD 현대중공업은 대주주 지분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주주가 85 그리고 외국계가 10.69 그렇게 해서 중복 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중복 지분은 아이고 빨리 나와라 여기다 있다. 중복 지분은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주주가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거야. 75% 한국조선해양이 다 갖고 있어요. 75%. 그럼 이 장난질을 할 수 있어 없어? 장난질도 안 나와. 어제도 이제 얘기했잖아. 우리 친구하고 얘기할 때. 아니 조선주 주가 올라간다고 좋을 사람 누가 있니? 대주주가 이거 주가 오른다고 좋아할 것 같아? 대주주가? 주가 올라가는데 배당 작다고 볼멘 소리는 나올 수 있지. 대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대주주인데 팔 것도 아닌데 주가 올라가는 거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설픈 애들이 뭐 알테오젠 4천억 블록딜 받은 애들이 얘도 한번 만져볼까 해서 얘네가 한 1조 있다고 쳐요. 1조 가지고 얘 까불고 얘 들어올려? 연락이 두들겨 맞으려고? 위험하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 그런 류의 흐름을 기준 잡아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거래가 터지고 슈팅이 나오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고 슈팅이 나오는 것만. 이해되세요? 거래가 터지고 슈팅이 나올 때 수급까지. 유통 물량은 없는 건 알고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대주주 지분, 외국계 지분,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진짜 뭐 양지사 이런 애들을 품절주라고 방송 나오는 애들 헛소리하고 진짜 진짜 확 옆에서 그냥 탁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왜냐면은 다 개인 투자자들 물량 발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쁜 놈들을 움직이는 거에. 품절주라는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HD 현대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82.84%가 LG화학이 갖고 있잖아. 그런 게 품절주인 거야. 비이성적인 슈팅이 안 나와. 다만 조선주 몇 년을 안 보다가 보는 이유는
트럼프 이슈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움직일 거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 올랐잖아요. 응? 얘도 대주주가 잘 보세요. 81.94라니까.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죠. 90%라고. 죄송합니다. 81.94. 그리고 외국인이 13.33. 합치면 얼마야? 95예요. 기간까지 하면 중복이 없어요. 아니, 중복이 없는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런 애를 여기서 잘 보시면요. 시장이 이제 못 움직일 때 나왔던 이슈가 뭐 지금만 다 뭐 좋은 거로 나온 거야 아니야. 7월부터 뭐 수주가 엄청난 거 아니라니까. 그 전에도 다 있었어 수주는. 다만 유동성이 삼성전자에서 불확실성 부분을 까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뭐 갈 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일로 좀 붙어준 거지. 왜? 명분도 있고 저 수급이 들어오니까 슈팅이 나온 거고 저 수급이 들어오니까 슈팅이 나온 거지. 응?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70조야. 7,110만 주네. 얘는 몇 주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7월부터 얘가 얼마를 샀는지 한번 볼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1.5% 정도 샀거든. 쌍끌이로 110만 주니까 한 1.5% 되죠. 1.5% 들어오고 50% 땡긴 거야 이게. 1.5%. 남들은 유한양행 하루에 8월 21일 날 외국인들 기관들이 판 게 얼마냐면 하루에 3% 팔았어요. 3%. 이게 1.5% 들어오고 39.06이잖아요. 저 고점까지가 딱 40% 넘게 오른 거예요. 50% 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이 나올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수익을 냈느냐? 검색기는 떴는데 얘는 배팅을 못 드렸다고. 여기서부터 질질질 밀려서 이 자리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안 사거든. 누가? 대주주가 살 일 없잖아. 유통물량 없는데 외인이나 기관이 뭐 굳이 인덱스 다 들어가 있는데 액티브로 들어올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지분에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결론만 내드리면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지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결론은 여기서 이제 29,000원, 30,000원에 검색기 보시면 하나오션입니다. 29,850원에 떴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9,350원에 포착인 거고, 그러고 나서 슈팅인 거고, 그리고 주봉으로 보자. 거래만 실리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수익 범위를 계속 원한다. 현대중공업의 이런 수익 범위까지도 다 원한다. 하시면 금요일 날 기준에서는 현대중공업도 1,500억 기준 잡고 거래를 기준 잡으면 70만 주거든요. 얘는 9시 10분부터 매수가 된 거예요. 7만 주니까 70만 주 터트리고 양봉이면 된다 그랬죠. 근데 결론은 금요일 날 기준에 조선주가 있어요, 없어요? 명확히 팍스에서도 조선주는 안 넣었어. 응? 결국은 슈팅 나오고 꼬리 달리고 뭐 더 올라갔다 할지라도 거래 부분 더 보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한 거고.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는 매매를 했어. 왜? 목요일날 밤에 거래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금요일날 들여다보고 있으니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오더라.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목요일, 금요일 양일 다 산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생각보다 슈팅이 안 나오고 밀끌어져 내려가는 흐름으로 연출된다. 차익 실현이지. 그래서 그 월요일날 기준의 공략주에는 조선주를 넣습니다. 넣는데 누굴 넣습니까? 하나 오션을 넣은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현대중공업을 넣습니다. 무게감이 조금 더 있는 쪽. 기준거래량 얼마? 150만 주. 알테오젠 250만 주. 현대일렉트릭 100만 주. 하나시스템 1000만 주. 엄청나죠? 요 수익 범위를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걸로. 응? 알테오젠입니다. 응? 알테오젠입니다. 뭐 얼마나 못 들어져. 하나오션이 나오지 왜 알테오젠이 나오나? 잠시만요. 하나오션 너 어디 갔니? 한번 봅시다. 하나오션을 한번 봅시다. 하나그룹주들 쫙 올라간 거. 응? 그리고 지금 뭐 교육을 받든 뭐를 하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로 물어보실 정도면 회원가입을 하시라고. 농담이 아니라. 어? 회원가입을 하셔서 윤종도한테 세경 주고, 야, 이 녀석 열심히 하는구나. 세경 주고, 깨빈 쿵야 선생님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그룹주들이 대박입니다. 알라뷰 하나 이렇게. 응? 응? 같은 건가? 같은 거네. 같은 거 2장 들어있네. 지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수익 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검색기 보여드렸잖아. 검색기에 저렇게 뜨는데 나 검색기만 있으면 혼자 하면 뭐 다 될 것 같아? 안 되잖아. 혼자 하셔도. 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오션입니다.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오션입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안 부러워요? 난 부러울 것 같아. 검색기 작년부터 계속 써오시면서 검색기 박사 되신 거지. 어? 안 그래요? 이런 수익범위들 네이처셀 얼마나 행복하고 흥분되겠어. 어? 10,000원에서 23,000원까지 보름 만에. 네이처셀 10,000원에서 23,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나 삼성전자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차도 사고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골프 회원권 지금 5년 되셨나 그래 저하고. 만기가 내년 8월이신데 매년 연 단위로 결제를 하세요. 좋은 시절도 있었고 시장이 어려울 때 안 좋은 시절도 있고 하시겠죠. 또 요분께서도 공부하는데 윤정도 교육을 많이 받다. 또 태민님처럼 한 200억 갖고 있어. 이분은 매매만 200억 하셨어. DB하이텍만 60억을 사셔갖고 저한테 많이 혼났죠. 거래대금이 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무리 윤정도가 좋은 회사라고 그래도 비중 우리는 5% 10% 들어가고 있는데 혼자서 그냥 막 20% 20%가 아니라 60억. 다행히 고점에서 잘 팔았어요. 한 8만 원인가 거기서. 그리고 하루에 2,300만 원짜리 남태평양이겠죠 어디 고급 휴양 리조트에서 일주일 빌리셔서 가족여행 다녀오시고 펜트하우스 들어가셔서 주식시장 떠나시고 얼마나 못 떨어져요. 이시돌점 선생님께서도 요번에 잠깐 좀 쉬시는 구간이신데 이시돌점 선생님도 3년 저랑 3년 하죠. 3년 SM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SM도 한 2, 3년 갖고 오다가 마지막에 키류 선생님 독립하시고 이런 공부를 하실 거 아니면은 이런 검색기에서 이렇게 알테오젠 산일전기 목요일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 다 잡아내셔야지. 자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오션 월요일날 보셔야 돼요. 윤정도가 사세요 마세요 하실 수 있는 위치는 아니야. 그래서 HD 현대중공업도 단 2,500개 종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내일장 공략주에 2,500개 종목에서 HD 현대중공업 조선주를 넣었다. 방산도 우리는 갖고 있고 종목을 뭐 수십 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수익을 함께 만끽하자. 이제 조선주 끝났고 조선주는 우린 볼 겁니다. 우리는 매매를 할 거예요. 내일 무조건 사나요? 아니 나 모른다니까. 내일 무조건 어떻게 사. 거래 보고 해야지. 그럼 무조건 살 수 있는 거 하나 줘보세요. 알테오젠도 보라고만 하시고 우린 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우린 갖고 있어요. 하나오션도 갖고 있고 HD 현대 중공업도. 근데 현대중공업하고 오션은 압축을 할 거예요. 두 종목 다 갖고 할 필요는 없고 알테오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있고 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있고 HD 현대인력 있고 다 신고가요. 주력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좀 슈팅 나와주면 되는 거고.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응? 농담이 아니라 수익이 목적 아니세요? 교육받는 거 방송 들으려고 지금 이 시간까지 계시나? 마무리합니다. 조선 단기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다. 단 거래가 안 나오면 안 된다. HD 현대중공업은 150만 주 잡아드렸고 하나오션은 1,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돼요. 시간별 교육자료, 시간별 거래량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무난합니다.